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500만원 정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450에서 5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단타로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말 그대로 경험 겸 투자죠. 또 운 좋게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따상이 되어버린 다산 땡땡땡땡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나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이러한 상한가 종목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는 그냥 제가 투자를 할 때 너무 운이 좋아서 문제인 케이스입니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으로 밖을 나가지 않았던 저는, 용돈을 거의 쓰지 않았던 저는 학생이라는 나이를 가만 안 치고 거금인 300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냥 스트레스 풀 겸 300만원을 날린다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 운 좋게 대박이 났다가 안전빵이라 생각한 삼성과 카카오에서 손실을 크게 본 케이스입니다. 고2, 고3 때 운 좋게 코로나 시국에 시젠과 마스크 관련주에 싼 가격에 사서 상한가에 따상에 그냥 너무 운이 좋아 문제인 케이스입니다. 돈이 막 게임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아는 정보는 없이 시작을 하였고 그냥 있는다 생각하고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300만원으로 700만원 수익 1000만원 정도까지 만들었으나 매도를 하고 거기서 안전하다 생각한 카카오와 삼성전자에 몰빵해두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손실이 많아서요. 조금은 그냥 인출하고 500만원 정도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당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부모님 계좌로 제가 돈을 들여 종목만 알려드려 부모님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단타를 투자해보고 싶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했네요. 20살 어린 친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단타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상한가 매매 또는 하한가 매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한가 매매와 하한가 매매는 예전부터 했던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좀 굉장히 잘 먹혔던 매매법이야. 예를 들어서 나 대학생 시절 때도 많이 했던 나도 매매 방법인데 그때는 왜냐면 내가 딱 이와 같은 케이스였거든.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딱 20살, 21살 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할 때 가장 확률이 좋으면서도 매매를 좀 잘할 수 있었던 게 이 상한가 매매, 특히 하한가 매매보다 상한가 매매. 근데 그때와는 투자 환경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뭘 것 같아? PD. 그래, 30% 상한가 친 거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린 거. 근데 지금은 가격 제한폭이 얼마야? 30%지. 근데 그때는 가격 제한폭이 15%였단 말이야. 그래서 상한가를 15% 찍으면 우리가 점상인 종목들이 여러 번 나왔어.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딱 찍었어. 그날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가 막히게 찍었어. 그러면 상한가 매매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보통 13%나 14%대 들어가. 상한가가 15%니까 그때 당시에는 13%나 14%대 들어가게 되면 15% 상한가를 찍는단 말이야. 10%대 들어가면 안 돼. 왜냐? 15%까지 5%나 남아있잖아.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른단 말이야. 갔다가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13%나 14%대 들어가서 15%가 되는 걸 먹는 거지. 근데 그날 먹은 15%를 보고 1%, 2% 수익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날 움직이는 시세를 보려고 들어가. 보통 상한가로 마감되는 종목은 다음날 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때 당시에 투자 환경은 15%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연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 왜? 1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때? 30%잖아. 상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럼 상한가를 언제 들어가야 돼? 28%, 29%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는 15% 두 방 가야지 30%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30%를 한 방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종목이 다음날 또 과연 갭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내가 팔 수 있는 구간이 나오냐가 이거야. 환경 자체가 그렇게 투자 환경이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요즘 상한가 매매도 굉장히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매매는 우리나라 단타 쪽의 가장 대표적인 매매법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15%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갭상승 확률이 높았다고. 15%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30%잖아. 이 다음날 갭상승이 하면 좋은데 갭상승을 안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야.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어. 올라가는 주식에 몸을 담궈라라는 우리 주식 투자 중에 그런 격언 아닌 격언이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페이크를 너무 많이 줘서 올라가다가도 확 꺾여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정말
정말 단타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법으로 그런 매매 방법이 있어. 하한가 매매도 마찬가지야. 하한가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기술적 반등을 구간을 들어가고 되는데, 솔직히 난 하한가 매매는 거의 안 해봐서 하한가 매매에 대해서 난 잘 몰라. 내가 잘 추구하는 매매법도 아니었고 해보지도 않았고 거의. 그래서 하한가 매매는 다른 데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상한가 종목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주식에 대한 고점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주식에 대한 저점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와 통계도 없을 뿐더러,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한가인 종목이 언제까지 고점을 올라갈지 알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정해놔야 돼요. 어떤 매매 원칙들이 있느냐? 많은 것들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를 종목이 나오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는 차트상으로 3일선과 5일선, 짧게는 3일선이고 길게 보면 여유있게 보면 5일선인데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보유로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종가가 그걸 깨게 되면 저는 던져버리는 그런 매매 원칙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러한 매매 원칙을 본인만의 세우든지, 아니면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의 종가를 장중에 터치를 하게 되면 난 물량을 다 던질 거야, 아니면 종가를 기준으로 뭐 터치를 안 하면 안 던질 거야 등등, 아니면 또 나는 손절선 좀 높일 거야 등등, 정확한 매매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한가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오늘 상한가 갔다 그래서 이게 또 계속해서 올라갈 보장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에 대한 문제는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점에서 산 거지. 고점에서 샀다가 주식이 떨어졌다가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 20%의 손실이라는 거야. 그럼 저 위에 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그거야. 아씨, 마이너스 20%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더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결국은 답이 없어요. 주식에 대한 건 항상 그렇지만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세우고 매매하는 게 가장 소편한 일이다. 근데 원칙을 안 세워놓으면 이게 맨날 흔들려요. 이게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마다 습성이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뭐 있을까? 나는 3일에 한 번씩 김치찌개를 꼭 먹어야 돼. 3일에 한 번씩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 먹어야 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럼 난 3일에 한 번씩 김치찌개를 먹겠지. 그게 원칙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급변하는 시세 속에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게 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지 그나마 사는 게 좀 편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결혼의 원칙은 뭐냐? 내가 결혼하려면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거야. 단순히 나이에 쫓겨서, 단순히 삶에 쫓겨서 피하듯 하는 그런 결혼은 싫다고. 그냥 난 하늘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떨어질 때까지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원칙이야. 이해가지? 마찬가지야. 주식시장도 보면 별의별 투자 기법도 있고, 3일선이 어쩌니 5일선이 어쩌니 주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바람에 계속 흔들리고 막,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딱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흔들리든 말든 신경 안 써.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정배열 상태나 또는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이 미친 듯이 전날 대비 뭐 10배 이상 또는 5배 이상 터져줘가지고 주가가 대량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매도하는 시점은 뭐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한다는 원칙이 있어. 나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종목이 흔들리든 뭐 하든 꼬리를 위에를 달든 아래를 달든 신경을 안 써. 왜? 나는 그냥 종가만 확인하면 돼. 종가의 위치만. 종가의 위치가 내려왔네? 매도. 안 내려왔네? 보유. 이건 뭐야? 이 흔들리는 복잡한 주식시장 속에서 나만이 정한 정확히 원칙이라는 거야. 그 원칙은 뭐가 되든 다 통하는 거야. 중장기 매매할 때 나는 어떤 원칙으로 매매를 하겠다. 나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15%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하겠다. 또 15% 떨어지게 되면 3차 매수를 하겠다. 이건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면 원칙대로만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원칙들이 많이 세워지면 많이 세워질수록 내가 버틸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원칙을 좀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이 또 얘기해 놓은 게 뭐 삼성전자와 카카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요즘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쪽들. 카카오가 작살나서 못 올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좋은 주식 아니에요? 좋은 주식이야. 카카오 좋은 주식 아니야? 좋은 주식이 카카오 천하인데 네이버 좋은 주식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아니라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니까. 근데 네이버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이고 회사 매출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야? 주식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사람이 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한 7만 원대 됐지. 그래도 9만 8천 원에 산 사람은 아직도 손실 구간이야. 근데 반대로 저기 6만 원에서 산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 수익 중이지. 그러면 6만 원에 산 사람에게 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너무나 좋은 주식이지. 그러면 9만 8천 원에 산 사람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나 원망스러운 종목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을 갖다 물려 있는데. 이해가지?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고 싸게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러지 이제 시청자들이. 그래서 주식으로 이게 싼지 안 싼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 그건 저도 모르죠.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다 다른데.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원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원칙을. 예를 들어서 월봉 차트를 봤더니 3년 안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이 떨어진 거네? 그럼 난 이거를 싼 주식으로 앞으로 볼래.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낮춰서 매수를 할래. 또는 마이너스 60%를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떨어진 거를 나는 저점으로 볼래. 또는 뭐 기간 조정을 뭐 1년 이상을 본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 볼래. 좋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싼 가격이라 생각할래. 등등 그러한 원칙들을 많이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카카오와 삼성전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인데, 그거는 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뭐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간절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기를 기도하는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뭐 따로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반도체 쪽도 뭐 시황이 나쁘지 않고, 카카오도 IT 쪽 관련해가지고 또 다시 붐이 분다 그런다면 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좌 관리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